8번은 뭘까요? 처음에 주어져 있는 이제 개념을 대놓고 지금 주어졌죠.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도 강조했죠. 오늘 문제를 쭉 분석하니까 실제로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 문제는 정말 기본 개념에서만 나왔다라고. 우리 제자들이 이런 문제를 보면서 그냥 답만 찾지 말고 2차 함수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2차 함수에 관해서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내용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개념들이 연결된다니까요. 자, 지금부터 볼게요. 일단 문제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먼저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문제 풀어보면 2차 함수는 최고차항 앞에 있는 개수가 2차 앞에 있는 개수가 바로 모양이 어떤지를 결정하는 거죠. 자, 얘는 1이니까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는 형태의 2차 함수가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럴 때 최소값이라는 건 전체 범위에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전체 범위에서 어떤 값이라는 것은 y의 값을 뜻하는 거예요. y의 값이 가장 낮을 때가 언제야? 라고 물어보고 있죠. 언제입니까? 눈에 보이는 바로 여기죠. 얘 뭐예요? 이름 뭐예요? 바로 꼭지점이라고 불렸던 그 y예요. 꼭지점. 아, 그러면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꼭지점에 해당되는 어떤 값, x의 값을 따단 대입해 준 다음에 그때 나오는 y의 값이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겠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자, 우리가 x제곱 플러스 2x라고 된 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야 돼요. 이런 표현 방법은 중요하니까 꼭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형태? 1차식이 제곱된 게 저런 모양이 먼저 튀어나오려면 x도 있어야 되고 1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두 개 곱해서 더하면 2x가 만들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것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가 온다? 아, 이 가운데 오는 것에 절반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절반이 온다. 자, 그럴 때 1의 제곱 같은 것들은 저기 원래 없던 거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빼주는 거예요. 1의 제곱.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a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럼 얘는 언제 최소가 되냐면 자, 여기 있는 제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 x가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하면 이 값이 제로가 되죠. 맞죠? 그때 이 y의 값이 최소를 가지게 돼요. 바로 저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 노란색으로 그렸던 직선과 만나는 이 아이를 꼭지점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 노란색을 2차 함수에서는 대칭축이라고 그러죠. 자, 어렴풋이 기억이 계속 날 겁니다. 대칭축. 자, 이 대칭축이 바로 얼마가 되냐면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소값은 x는 마이너스 1일 때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얘는 0이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a라는 값이 바로 우리가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최소값 4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얼마? 이항을 해주면 5가 바로 정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5. 자,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 자, 2차 함수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표현되는 형태인 거예요. 근데 2차 함수니까 a의 값이 제로가 되면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 줄 수 있냐면 첫 번째 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2차 함수를 보자마자 제일 처음 생각해야 될 거는 a가 양수인지 a가 음수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프의 개형을 알 수 있으니까. 자, a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요. 포물선이. 자,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는 형태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럼 쌤, 두 번째로 판단해야 될 건 뭔데요? 두 번째는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는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꼭지점을 통과하는 이 대칭축이에요. 대칭축이라는 게 뭐냐면 접으면 접히는 거. 이렇게 접으면 접히는 그 아이예요. 이 대칭축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칭축만 구하면 x의 값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값을 대입만 해주면 꼭지점의 y좌표는 그냥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구하는 방식을 선생님이 쭉 적어볼게요. 자, a를 앞으로 뺍니다. 이 구하는 방식은 한 번쯤은 꼭 해봐야 돼요.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a, b, x가 되죠. 상수는 아직까지 필요 없기 때문에 뒤로 그냥 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때 우리가 이 식을 어떤 1차식의 제곱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아까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x 플러스 이것의 절반이 온다 그랬으니까 2a 분의 b가 이렇게 와서 제곱으로 쓰면 돼요.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상수항을 제곱하면 그건 없죠. 위에 없기 때문에 뒤로 빼는 거예요. 4a 제곱 b제곱인데 a를 곱해서 뒤로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4a b제곱이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우리가 이 제곱 부분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값이 대칭축이 되고 또 꼭지점 x좌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가 바로 대칭축이 되고 꼭지점의 x좌표가 돼요. 얘만 구하면 여기다 대입만 시켜주면 그때 나오는 y값이 바로 꼭점의 y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기억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걸 구하는 과정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안다면 지금 이 문제도 쉬워요. 한번 가볼까? 저거 알면 한 번에 풀려요. 자, 대칭 축구하는 게 핵심이구나. 그 마이너스 2a분의 b네. 마이너스 a가 1이니까 2를 곱하면 2분의 b를 가져오면 2를 그냥 그대로 들고 오면 돼. 그럼 대칭축이 얼마?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정답이야. 이렇게. 우리 제자들 이제 알겠죠? 문제를 쌤 처음부터 뭐 이렇게 풀었냐?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처음에는 그냥 문제를 쭉 해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갈게요. 9번. 따단 9번입니다. 빠르게 가죠. 처음이니까. 자, 1이 아닌 자연수 n을 소인수 분해할 때. 자, 소인수 분해. 아까 나오지 않아서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얘기해 줬는데 어떤 수의